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헤어솔루션 이정호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사우디행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라는 주제로 가겠습니다. 중동 순방 성과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 쪽에서도 굵직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도 함께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팀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이번에 중동 순방과 관련해서 지금 성과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그동안 이제 좀 식혀졌던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AI 쪽에서 이제 흐름들이 끊겼던 것은 중국 쪽에 대한 노이즈가 나왔다라는 점들, 특히나 딥시크 이후에 AI와 연관되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의 물음표가 생겼던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여기서 사우디라든지 UAE 쪽으로 다시 한번 매출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면 지금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렇고 이제 좀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한테는 엔비디아의 칩을 좀 제한적으로 팔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UAE 쪽으로 칩 판매를 또 진행을 한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 또 최신 칩을 또 한다라고 진행을 했을 때 기대감은 앞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AI 칩을 판다라고 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들, 또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면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들,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AI에 대한 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 이번에 사우디까지 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핵심 그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상방이 그럼 열렸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아무래도 상방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도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또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뽐뿌질을 하고 있죠. 주식 계속 사라고. 그런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AI 쪽 특히나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간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라든지 AI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와 연결되어서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증시의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을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군이 SK하이닉스가 이제 상방 라인들을 조금 뚫고 또 다시 한번 위에 박스권 라인들을 도전하는 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막 바닥권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AI에 연관되어 있을 때 반도체가 HBM만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HBM뿐만 아니라 지금 D램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반도체만 찝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수가 2600대라면은 충분히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충분히 들어와도 좋은 구간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시원하게 이제 날아갈 것 같은데요. 주가 지수가. 그런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모래바람을 제대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게 되면서 뉴욕장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발 호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우디가 돈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메움시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도 나왔었어요. 하지만 사우디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저는 좀 AI에 좀 진짜 진정성이 있게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더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모래폭풍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상방이 열렸다라고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도 진짜 20만 원 밑에서는 모아갈 만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20만 원 위까지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블랙엘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사우디에서 통 크게 구매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일론 머스크가 가가지고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들었던 부분이 스타링크, 그리고 옵티머스, 그리고 로보택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빼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이 다 사우디와 연관이 있으면서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 투자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먹을거리도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옵티머스 쪽, 로봇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AMD도 보니까 사우디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 거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성호 팀장님. 그러면서 AI를 어떤 전략적인 국가 산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당연히 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본다라면, 국내 관련해가지고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라고 봤을 땐 HBM 관련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몹세가 나오는 몹세도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사우디에서 어떻게 보면 석유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몹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도 오늘 장중에 어떻게 보면 다 복합적으로 사우디랑도 연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하면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력기기,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섹터들 이쪽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전략으로 귀결되는 거는 반도체에 이제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에 찬 또 멘트를 들어봤는데, 종목도 궁금하네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LS를 선택을 하셨고요. 저 이정호 팀장의 종목입니다. 의외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S가 찬찬히 반등 주던데요. 저 오늘까지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네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 열심히 해놓고 이제 갖고 온 종목군은 다른 거이긴 하지만 전력으로 가시네요. 네. 그래도 이제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반도체가 필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러면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합니다. 이제 반도체와 함께 가고 있는 짝꿍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LS 같은 경우가 전선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에 대한 수급부터 진행을 해서 전력기기라든지 혹은 뭐 해저 케이블까지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전선이라든지 전력이 깔린다라고 하면 항상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좀 무거운 종목군이긴 하지만 다만 그만큼 추세에는 잘 흐름을 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13만 원 라인대가 그동안 이제 뚫지 못했던 라인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13만 원 라인대를 또 크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돌파 매매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추세를 타고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진행을 한다면 이 추세가 좀 꺾이지 않는 한, 이제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기업이 내가 단기로 들어가는 종목군이 아닌 만큼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5일선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군인 만큼 5일선까지는 그래도 밴드를 열어두시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6만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요. 이 라인대가 그래도 이전 고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6만 원 라인대를 좀 목표가로 설정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5일선은 지금 현재가로 보면은 14만 원 조금 아래거든요. 네, 요거를 매수 기준가로 잡으시고 일단은 1차 목표입니다. 네, 16만 원 선에 도전하는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로봇으로 간다? 네, 이정훈 팀장님, AI의 결국에 끝판왕의 연결고리 로봇에서 찾으시는 게 맞으세요? 그쪽으로 저는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우디 하면은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다 들었잖아요. 그때 만약 청사진을 그렸던 부분이 미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했던 모습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옵티머스를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로봇이 국가 전략 기술로도 신규로 지정을 했던 모습도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TSMC에서 15일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거기서 지금 발맞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탄력성을 받아서 다시 한번 30만 원 이상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로봇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30만 원 돌파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게 그럼 뭐라고 보세요? 이번 네, 15일 날 네. 나오는 TSMC 관련해가지고 그 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의 로봇은 어떻게 보면 정책주로 약간의 편입이 되는 기대감으로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사우디에서 옵티머스를 공개하는 모습세,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물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차례 올라가줬다가 좀 종가쯤에 약한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장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제의 뺏긴 윗꼬리를 조금 더 만회해주는 흐름이 나와줄 거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30만 원 돌파 얘기해 주셨는데, 전략은 어디까지 잡아주시겠어요? 목표가는요? 30만 원 돌파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부터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직전에 40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간 조정이 나와줬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체력이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또 나오고 있고 한데, 태양광 쪽 볼까요? 네, 중국 내부에서의 일단은 구조조정이 있고요. 네,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에서만큼은 고율 관세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또 신고가잖아요. 네, 하나솔루션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뒤에 또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나왔는데, 지금 햇빛연금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승할 수 있는 땔감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신고가도 보니까 나오고 있는 태양광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쨍쨍이 시작되는 걸지, 아니면 조금 숨이 차다고 보시는지, 어떤 지점이라고 보세요? 지금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정책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국내 정책에 대한 이슈들 플러스 실적도 보시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CS 윈드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해서도 정책, 그러니까 이제 IRA 관련했을 때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도 좀 우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세 박자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말고 SDN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좀 그동안 대장이 아니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섹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랠리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오늘 슈팅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은 실제로 수혜받고 있고 이제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나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사실 뭐 바닥권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감 일부 있으니 섹터 쪽에서 순환매에 대한 관점으로 약간은 작은 종목군들 혹은 이제 섹터 대장 쪽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신재생 관련했을 때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은 국내에 대한 이벤트는 이제 6월에 또 좀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대선 전후로 말씀하세요? 대선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면은 사실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윤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던 섹터가 원전 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갔던 종목군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때 고점 찍고 좀 이렇다 할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좀 흘러내려갔던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대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이제 6월 이후에 대한 단기 흐름들은 약간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재생, 특히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은 미국밖에 없으니 지금 이런 단기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지 보다는 연속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산해서 종목을 볼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같은 대형주도 크게 메리트 없어요? 무조건 하나솔루션입니까? 이제 네. 종목을 좀 나눠서 보시면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먼저 수혜를 받고 OCI홀딩스도 이제 미국 쪽에서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봐도 괜찮긴 한데 네네네. 다만 하나솔루션이 지금 올해에 조지아 쪽에서 가동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점을 감안을 하면 네네. 가장 크게 수혜가 되는 종목군에 조금 더 관심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주가 오늘 그냥 다 좋아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24%까지 가네요, 시세가. 네, 작은 거 중에서는 대성파인데 이런 것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고, 8호는 신고가 이미 가면서 상한가 내고 이렇습니다. 태양광주가 갑자기 시세가 너무 많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보유자분들께서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상당히 좀 하시지 않을까 싶고, 들어가기에는 꽤 부담스러운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태양광주에 대한 이성훈 팀장님의 관점 들어볼까요? 태양광주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진 모르지만 그래도 길게 본다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라고 본다면 정책주로 편입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각광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길게 본다면 왜 태양광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련해가지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태양광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떠나더라도 상무부에서는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서 먼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1천억대 영업이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태양광 관련주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하면 중국산에 밀려서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실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라고 본다면 바로 조선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선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적자 모멘텀이 나왔다가 이제는 중국을 이겨버리면서 흑자도 나오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 나왔던 모습도 있었는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선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조금 아쉬운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장기간 동안 올라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나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 조정이 또 어떻게 보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번 연도는 조금 달라진 태양광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전반적으로 실적들은 잘 나오나요?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OCI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장주가 이끌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비추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SDM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과거의 이력들도 보면은 한 차례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은 더 크게 들어왔던 모습도 나왔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잠하게 올라가다가 크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종목이 뭐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솔루션이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오르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네.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하나솔루션이 조정 올 때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종목을 확인 안 해도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일치되는 게 체크가 돼가지고, 뻔한 것 같은데요. 두 분의 탑픽은. 네, 그래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을 뭐 굉장히 독보적인 플레이로 얘기해 주셨던 김신 팀장의 종목이고요. 네, 이정호 팀장도 실적 언급하자마자 바로 하나솔루션 언급해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 일치합니다. 먼저 김신 팀장님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앞서서 다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포인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섹터에 대한 랠리는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연속성을 봐야 한다라는 네, 점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종목군들 단기 변동성 이제 도파민 터지고 재밌죠. 재밌기는 한데 다만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를 감안을 하면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하나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테마단을 보게 된다면 테마로 인식을 한다면 작은 종목군들의 슈팅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섹터를 감안했을 때 네네. SDN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슈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투자자의 시각들도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관점을 보게 된다면 하나솔루션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저 역시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자리보다는 33,500원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 좀 이격이 좁혀졌을 때 네, 그때 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 이전 고점 라인대라고 좀 설정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4만 원 라인대 우선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일단은 보시는데 추가적인 질문 이정훈 팀장님께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나솔루션 보니까 차입금이 꽤 많고 잉여 현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상태인데, 투자는 계속 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저희가 요즘에 뭐라 해야 될까, 노이로제가 있는 게 증자권이잖아요. 근데 혹여나, 이거 하나솔루션도 이러면 증자나 다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가지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포인트하고 전략 함께 여쭤볼게요. 하나그룹에서 또 유상증자를 할까라고 본다면 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어느 정도 신뢰가 무너졌던 부분을 살렸던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살리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대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33,500원 부분에서는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근데 이 태양광 랠리가 당분간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오늘 장에서 만약 36,000원을 찍어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때 들어가자. 33,500원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안 올 자리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도 사면서 조금 더 즐기자. 우리가 왜냐면 과거에 하나그룹 관련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면서 더 비싸게 샀던 경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이 마지막 타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오늘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살게요. 그럼 오늘 매집을 해서 김시은 팀장님은 4만 원까지 일단 1차 주셨거든요. 이정호 팀장님은 조금 더 쏘실까요? 저는 좀 높게 들어가는 만큼 길게 보신다면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추세에 완전히 탈 거라고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 잘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즐기자라는 멘트를 주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가 뭐 떠나버린 버스 때문에 이제 울고 싶은 심정으로 종목들 많이 바라보시잖아요. 그 케이스가 되기 전에 하나솔루션 잡아보자라는 부분 공통적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쪽도 오늘 뭐 정책의 호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선 내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딱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핫한 정책 테마주 근데 이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장기 레이스로 볼 수 있는 정책주가 있다라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팁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거인의 시선에서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